대기가 차갑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커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그중에서도 호흡기가 약하거나 비염, 천식이 있는 분들은 독감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겨울철 호흡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신화영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출근길에 굉장히 추워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이렇게 춥다 보니까 난방을 위해서 주로 이렇게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밀폐된 환경에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공기가 계속 정체돼 있으니까 호흡기 건강에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겨울철이라 창문과 문을 꼭꼭 잠그고 온풍기 등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균은 층이 낮은 아파트에서 더욱 높게 집계가 되고 실내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세계 보건기구 대기 환경 경고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요리할 때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실내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미세먼지의 경우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황사정보 수준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는 만성 기관장과 폐암 같은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구에 사용하는 방부제나 접착제 등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도 공기 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에 특히나 환기를 자주 하려고 해도 미세먼지 등으로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고 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안쪽에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는 안에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적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환기를 해서 안쪽에 미세먼지를 없애주는 것 자체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점막이 건조해지면 감기라든가 독감 이런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좀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이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실내 온도나 습도는 좀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온도는 한 20도 정도, 그다음에 습도는 한 6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내 온도가 만약에 2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습도가 6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진먼지 등이나 곰팡이 등이 자라기가 쉬워서 이러한 환경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감기에 걸리기 쉬워서 한 50도 정도에서 60도 정도의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적정 실내 온도라고 해도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성 심질환 환자나 만성 호흡기계 질환 환자, 만성 심부전 환자 등은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한 26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한 40도에서 50도 정도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는 또 유독 목이나 코가 따끔거릴 때 미세먼지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외출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저희가 보고하는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외출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시로 수분을 섭취를 해서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붙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미세먼지 자체는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가 있어서 긴 소매 옷이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는 것이 좋고, 외출을 하고 나서는 옷이나 머리카락, 피부에 미세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깨끗하게 털고 반드시 양치나 샤워를 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황사 마스크라든가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기존에 조금 천식이라든가 비염 있으신 분들은 겨울이 참 무섭습니다. 너무 이렇게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각종 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이게 원래 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겨울철에 호흡기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겨울철에는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차가 커지면서 신체 저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서 운동량도 줄어들고 연말연시 술자리가 잦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휴식을 취하고 미지근한 물 등을 많이 마셔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게 되겠고,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추운 날은 외출을 좀 자제를 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을 해서 찬 공기가 폐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감기나 뭐 인플루엔자 같은 호흡기 질환 유행할 때는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외출 후에는 이제 손발, 뭐 얼굴을 깨끗이 씻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유행하기 한 2주 정도 전에 맞아야 하고 겨울철 유행 기간이 유행의 예방을 위해서는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시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대비해야 될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폐에 차가운 기온이 건조한 공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 이렇게 기온이 낮은 야외에서 달리기나 뭐 자전거 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 네. 운동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호흡기 점막 자체는 이제 인체 밖에서 유입되어 오는 항원으로부터 항원으로 작용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미세먼지, 진먼지 등이 체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능을 해주는데요. 네. 예. 호흡기 점막은 이제 점액질로 덮인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점막의 표면은 이제 점액질로 인해서 항상 이제 끈끈하고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액은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세균을 흡착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점액 속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면역 살균 항체인 이뮤노글로불린으로 이제 살균을 해서 외부 세균이 이제 호흡기 내부로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네. 만약에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 이런 점액층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 호흡기 점막의 섬모 운동이 감소를 하게 돼서 섬모가 이제 점액 물질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외부 환경에서부터 들어오는 이제 이런 나쁜 물질들을 방어 작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염증이나 2차 감염증이 생겨서 가래나 콧물 등의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등에 대한 호흡기 방어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바깥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뭐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차고 건조한 공기를 이제 폐에 직접 흡입을 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운동들은 삼가를 하는 것이 좋고 수영 같은 이제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되도록이면 이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호흡기 점막 좀 건조하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 같은 거 자주 마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물 외에도 이 겨울철 호흡기 건강 관리하는 도움이 되는 음식들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백혈구가 이제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줘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기도 내 염증을 완화시켜서 폐 질환의 주요 증상이 이제 호흡곤란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뭐 고등어, 연어, 꽁치, 갈치, 멸치 등이 있고 비타민 C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이제 신진대사를 촉진을 해서 영양분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서 정상적인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예. 비타민 C 자체는 체내에서 생성된 활성산소를 억제를 해서 항노화 작용을 하게 되고 비타민 C는 뭐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뭐 귤, 오렌지, 딸기, 레몬, 단감 뭐 이런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또 뭐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예. 동물의 뭐 생식 기능, 근기능 유지, 뭐 항산화 작용에 영향을 주게 돼서 기관지나 폐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뭐 불포화 지방산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줘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데 이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나 겨울철에는 건강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이는 만큼 기관지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겨울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정해주시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실내와 이제 실내 바깥 공기 온도 차가 커지면서 이제 온도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 저항력도 떨어지게 돼서 이제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밀폐된 실내에 미세먼지나 이제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실내 공기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공기청정기 등으로 먼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나 세균, 먼지 같은 이제 호흡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런 이제 적절한 온도나 습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온도는 한 20도 내외, 습도는 한 40도에서 60도 정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밖에 외출을 하기 전에는 꼭 미세먼지 주의보 등을 살펴봐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외출을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 꼭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외출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춥다고 문 꼭꼭 닫고 계시지 말고 미세먼지 확인한 다음에 환기 한 번씩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신하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수분 섭취와 위생 관리,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생활 수칙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말 말 그대로 칼바람 불어서 정말 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건강 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